이렇게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해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고 막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미국은 아주 요즘 대놓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라는 기조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국가적인 감정은 없습니다만 제가 느낀 점인데, 특히 한국은 중간에서 껴가지고 무역을 하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괜찮을까 싶기도 한 이슈가 있어서 같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흥미롭게 본 설문 결과가 나왔는데, 갤럽에서 미국인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우리가 세계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까? 물어보는 거예요. 리더 역할, 세계 경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까? 했는데 역대 최저로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미국이 먹고 살기도 바쁘고 우리 거 하기도 바쁜데 세계의 경제에 간섭하지 말고 그냥 우리나 잘 먹고 잘 살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2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우리 미국이 초강대국이고 하니까 간섭도 하고 세계 질서도 유지하고 세계 경찰을 해야지가 80%에 달했다면 지금 점점 낮아져서 65%,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점점 본격화되는 것 같거든요. 여론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최근에 봤던 이 다큐가 떠오르던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미국은 이제 건방지게 세계 치안 유지 작업을 해서 안 된다, 경찰 노릇을 그만하자, 자만심 가지고 그동안 미국이 우쭐대면서 힘이 세다고 막 경찰 노릇 했었는데 이제 그만하자, 그동안 군사력 1위, 즉 우리 힘 세니까 세계 경찰이라면서 막 폭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지금 세계인들이 미국 싫어하는 거 알지 않냐, 우리의 이런 무례한 행동들 때문에 세계인들은 미국을 더욱 싫어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자만심을 버리고 그냥 세계 구성원 중에 하나니까 경찰 같은 거 하지 말자, 그냥 우리나 잘 먹고 잘 살자, 약간 이렇게 기조가 바뀌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처럼 자국을 위해 운영되는 나라일 뿐이다 이랬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해요. 이게 호응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미국 분들의 생각 자체가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 우리 지금 세계 경찰 할 때냐, 우리나라 살기도 팍팍한데 우리 거나 보호해줘, 그런 거죠. 그래서인지 이 설문에서도 미국인들이 2000년대 이후로 계속 미국의 위치에 대해서 만족감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경쟁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막 중국도 치고 올라오고 이민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생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이런 여론들이 강해지니까 이걸 활용하는 게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지난번 대선 때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슬로건이었다고 하잖아요. 약간 미국 우선주의를 잘 활용했다,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자리 만들고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 구호로 이제 전폭적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선됐는데, 그 뒤에 당선된 이 바이든 대통령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 쉽게 말해서 집권당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는데 다른 정책들은 다 바꾸는데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바꾸기는커녕 지금 가면 갈수록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년 만에 미국 우선주의의 부활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나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면서 공화당, 민주당, 당의 색깔 상관없이 초당적으로 합심해가지고 다른 정책 갖고 싸우는데 이것만큼은 우리 지키자 했는데, 지금도 똑같죠. 지금 민주당, 공화당이 다른 걸 갖고 싸워도 절대 미국 우선주의 갖고는 안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플레법, 인프라법, 또 반도체법, 이런 거 가지고 완전히 미국 우선주의, 그게 올해 들어서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유익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죽하면 이런 말 나와요. 격식 있는 트럼프 버전이 바이든이래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이런 말?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간 말도 세게 하고 소위 말해서 격식 없는 버전이라면, 바이든 대통령은 격식 차리고 점잖은 용어를 사용할 뿐이지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있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말만 점잖게 할 뿐이지 더 심하다,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까지 하는 거죠. 뭐 동맹국이고 뭐고 지금 그렇잖아요. 미국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기조로 대놓고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 요거죠. 3종 패키지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얘기 왜 드리냐면요, 미국 우선주의 3종 법안에 본격적으로 보조금 들어가는 게 올해부터입니다.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청 받아가지고 보조금 뿌리기 전쟁이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 좀 쩐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거 받냐 못 받냐 가지고도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다 움직입니다. 작년에 발표한 인플레 감축법도 얼마 전에 반도체 보조금 규정도 발표하고요. 돈을 이렇게 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해라, 이런 거고, 원자재법도 상세 규정 발표하고, 인프라법도 자 이제 이런 기업들 이런 조건을 맞춰야지 보조금 줄게, 보조금 타가, 이런 걸 이제 지금부터 발표합니다. 그래서 2월, 3월 계속 발표하고 있거든요. 요거에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의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는데, 오죽하면 이번 주에 뭘 발표하냐면 먹거리도 이제 미국산 밀어주기. 미국에도 축산 농가들이 힘들대요. 그래서 더 값싼 멕시코산이나 뭐 다른 데서 침투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조금 뿌려가지고 앞으로는 고기, 달걀 이런 식료품도 미국산 밀어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미국에서 확실하게 태어나가지고
길러지고 도축되고 가공돼야지만 메이드 인 USA 라벨을 붙일 수 있게 이렇게 법까지 지금 이제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 인플레 감축법이나 인프라법에 다 포함된 건데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는 거죠. 보조금도 뿌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미국 축산업자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렇게 더 까다롭게 먹거리조차도 이런 식이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반도체법이죠. 동맹국들도 오죽하면 이제 이번 주 기사 보니까 정말 해도 너무하다. 특히 반도체 우리나라도 여기 껴있죠. 대만, 한국, 유럽이죠. 동맹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러냐 하면서 최근에 발표된 반도체법 보셨나요? 독소조항이라고 불리는데 보조금 받으려면은 이거 지켜라는데 제가 봐도 좀 너무하다 싶긴 한데 미국인 입장에서는 잘한다고 할 거예요 아마. 근데 보시면 공장 짓고 보조금 타가려면은 생산 시설을 보여줘라. 이 말은 사실상 핵심 기술 다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삼성이나 하이닉스 공장 지으면 그 안에 얼마나 보안이 철저합니까? 카메라도 출입할 때 다 렌즈 스티커 붙이잖아요. 공장 들어갈 때. 근데 그거 대놓고 보여달라는 거고 핵심 기술 다 알려달라는 거고 미국에 공장 지어가지고 돈 잘 벌면 초과이익 내놔. 야 초과이익 내놓고 재무계획도 제출해. 그리고 배당금 주지마. 자사주 매입도 하지마. 그 돈 다 미국에 투자해. 이겁니다. 주주들한테도 돌려주지 말고 미국에 돈 다시 투자해. 그리고 충격적인 거는 이제 한국한테 이런 거 치명적이죠. 중국 손절하라. 쉽게 말해서 보조금 받으려면 10년 동안 중국에 반도체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은 중국에다 반도체도 팔아야 되고 중국에 반도체 지어놓은 공장이 몇 개인데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는 한국한테 약간 죽으란 소리여가지고 중간에서 진짜 힘들겠다 해서 지금 막 불만 속출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TSMC도 지금 불만 폭주해가지고 이번에 말했죠. 야 이제 미국에 반도체 삽 떴는데 조건이 주렁주렁 달린다. 두 번째 지을 이유가 없다 하면서 지금 속았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죠. 이거 보조금 안 받는 게 낫지 않냐 얘기 나오면서 투자 보류 막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상무부 장관도 그렇고 막 미국에 야 공짜 보조금이 어딨냐 공짜 점심이 어딨냐 이러면서 당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곤란한데 오죽하면 이번 주에 어떤 기사까지 나오냐면은 유럽이 이거 보고 완전 부글부글 했을 텐데 여러분 폭스바겐 그룹 아시죠? 폭스바겐 그룹 유럽의 최대 완성차 그룹입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폭스바겐 그룹조차도 유럽에 공장 지으려던 거 다 철수하고요 미국으로 간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아니 유럽 최대 자동차 회사가 보조금 때문에 미국으로 갈 정도로 이 보조금 효과 진짜 큰 거 봐요. 그래서 미국 인플레 감축법 혜택 받으려고 동유럽에 원래 배터리 공장 지으려던 거 전면 보류하고 글로 간다는 겁니다. 미국행. 그러니까 유럽이 진짜 열이 받겠죠 지금. 아니 미국 뭐 하는 거냐 동맹국인데 같이 잘하자고 해놓고 이러기냐 해가지고 이번 주에 유럽이 전면전을 불사를 발표합니다. 사실상 지금 쩐의 전쟁이에요 진짜. 그래서 유럽도 똑같이 법을 발표합니다. 유럽판 인플레 감축법 무조건 미국만큼 보조금 맞춰주겠다. 이걸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뺏기지 않으려는 전쟁이죠. 거기다가 돌아오는 주에 3월 14일 날 유럽판 원자재법도 발표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미국에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뭐 인프라법, 인플레 감축법 해가지고 보조금 전쟁을 펼치니까 유럽도 정확히 맞서는 겁니다. 더 이상 뺏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4일 날 이제 이거 발표한다고 하니까 미국도 약간 당황해가지고 주말에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3월 11일 날 둘이 만났어요. 유럽의 집행위원장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백악관에서 만나가지고 불러가지고 원하는 게 뭐요? 바이든 대통령이 물어보니까 그만 싸우고 유럽산도 보조금 적용해줘라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럽 힘이 세니까 두 동맹국이니까 이렇게 인플레 감축법 대상으로 포함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야 유럽에서 원자재 캐가지고 전기차 만들어도 보조금 받을 수 있고 배터리를 만들어도 보조금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둘이는 이제 편먹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막 기사 찾아보시면은 한국은 파견 나가고 외교 협상하고 있는데 잘 안 껴주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유럽하고 미국은 악수하면서 주말 긴급 회동까지 하면서 서로 편먹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표정 보이시죠? 아주 표정 좋아 죽습니다. 그래서 긴급 협상하면서 서로 보조금 포함시켜주고 유럽산 원자재 사용된 전기차 배터리도 보조금으로 아마 지원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광물 캐는 거 보조금 드릴게 하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유럽 집행위원장이 진작 그럴 것이지 하면서 둘이 악수하고 막 손뼉 치고 있는데 한국은 옆에서 약간 지켜보고 있는 모습. 야 이거 우리 지금 곤란한데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유럽도 보조금 주고 미국도 보조금 주면은 지금 한국은 또 비상입니다. 안 그래도 반도체 때문에도 골머리 아팠는데 한국에 또 K 배터리, 전기차 이런 것들 지금 미국 눈치 보기도 힘든데 유럽까지 눈치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에 공장 짓지 않으면 보조금 안 준다 그러고 있는데 유럽도 이제 곧 발표하는데 유럽에다 공장 안 짓거나 유럽에 관련된 곳에서 원자재 안 캐면은 배터리 보조금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산 배터리는 다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대요. 전 세계에서 주요 경쟁국 중에 중국 의존도가 제일 높은 게 또 K 배터리래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지금 유럽이랑 미국이 중국 의존도 낮추라고 하는 건데 낮출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초비상이라는 얘기가 그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곧 나올 텐데 3월부터 발효되면서 그럼 이제 한국도 빨리 중국 의존도를 낮추거나 뭔가 유럽에 빨리 공장 짓거나 그쪽에서 원자재 구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완전히 협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둘이는 같이 편먹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미국이 자국 우선 발톱을 드러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반도체도 갑자기 막 독소 조항을 내놓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관계자분들도 걱정이래요. 지금 미국에 보조금 받으려고 우리 K배터리 3사, LG, SK, 삼성 다 공장 짓고 있거든요. 열심히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인데 갑자기 또 나중에 지금 반도체처럼 태도 변경할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배터리 주도권이 한국을 쥐고 있어서 아직은 못 건드리는데 공장 다 지어질 때쯤에 미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대요. 예의주시하고 있다. 야, 나중에 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반도체도 공장 실컷 지으라고 해놓은 다음에 갑자기 보조금 받으려면은 중국하고 손절해라 막 이런 독소 조항들을 막 발표하는데, 그러니까 업계 관계자들이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고, 제가 생각해도 미국이 지금 대놓고 완전히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보이기 때문에 참 이거 짓고 있고 지을 예정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같습니다. 골치 아픈 상황? 한국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기적으로 보일 정도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반도체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4월부터 다시 중국 때리기 들어갑니다. 지금 잠잠했는데 지금 이미 주말간에 발표된 것도 반도체 장비 중국에 수출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품목수를 2배 이상 늘린다고 발표했고 4월에 대중 제재 곧 발표합니다. 여기 이제 엄청난 제재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야, 지금 중국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 반도체 공장도 많고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를 못 넣으면 한국도 반도체 장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반도체 이슈가 또 나오면 또 한국도 전기차 반도체 다 때려막는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때리니까 중국도 지금 죽기 살기로 반도체 키우잖아요. 양지 메모리 YMTC라고 하는 요것도 지금 뭐 사실상 아직은 수준은 낮지만, 아직은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비하면 점유율은 낮지만 뭐 돈 저렇게 때려 부으면서 올인하니까 참 미국 눈치 보랴 뭐 중국 추격 따돌리랴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미국, 유럽은 돈이 많고 하니까 보조금 뿌리기 전쟁으로 들어가는데, 쩐해 전쟁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원국들 있잖아요. 자원이 많은 나라들, 전기차 시대 오니까 리튬 가지고 있는 나라들, 원자재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이제 걸어 잠그는 형태로 대응을 하는 거죠. 야, 이러면 자원도 없는 한국은 또 여기서 곤란하다. 지금 멕시코는 최근에 리튬 아예 국유화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테슬라도 재빠르게 다음 공장을 멕시코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그래서도 있는데, 멕시코에 공장 지으면 리튬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멕시코 정부도 절대 안 뺏긴다. 미국이나 중국도 손 절대 못 댄다. 리튬 우리 거다 하면서 자원민족주의를 시작하고, 이게 뭐 사실상 보호무역주의고 각국의 우선주의인데, 중국도 히토류라고 하는 희귀금속 벌써 수출 금지로 맞대응하고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뭐 니켈이나 이런 주요 핵심 광물들 다 수출 금지 때리고 있고 이제 거래 확실해야 한다는 거죠. 참 그래서 자원국들은 자원국대로, 또 미국이나 유럽 강대국들은 또 강대국대로 해가지고 생존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와, 한국은 대응을 잘 해야겠지만 제가 중간에 보면은 진짜 쉽지 않겠다. 자원도 없고 돈도 많지 않은 곤란하다 이런 생각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냥 중립적인 입장으로 봐도.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칼럼도 많이 나오죠. 워낙 요즘 한국 반도체나 무역 이런 것들 안 좋으니까 부정적인 얘기들 많긴 한데, 실제로도 1962년에 한국이 수출 주도 성장이라는 걸 처음 채택하고 세계화 힘입어서 수출로 중간 무역으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고도 성장을 한 나라인데, 이제는 뭐 대부분 동의하시겠지만 지금 탈세계화 가고 있는 거 너무 명확해 보이고, 이렇게 꺾이면서 무역 규모가 줄어들고 하니까 신화는 끝났다.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올해 이대로 가면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마이너스 수출 간다는 얘기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물론 글로벌 업황에 침체와 확장의 사이클이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그걸 떠나서 탈세계화적으로 가니까 중간에서 수출로 먹고 살았던 우리나라 곤란하다 이 생각 좀 들었고, 가장 최근 지표로도 무역 적자가 코로나보다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물론 뭐 이건 지금은 일시적인 침체 이슈일 수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중장기로도 야, 이게 성장률이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잘 대응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정리해보면 올해부터는 이제 물론 한국 걱정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미국이 전 세계 기업들을 이렇게 쩐으로 다 빨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유럽도 대응하니까 이런 관련 기업들, 인플레 감축법에 혜택받는 전기차, 반도체, 그리고 원자재, 그리고 인프라 관련 주들은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니까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좀 인상 깊었는데, 경기 사이클이 보통 상품이 먼저 꺾이고 지금 이제 요쯤 왔죠. 서비스가 이제 곧 있으면 꺾이면서 보통 침체가 오는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 미국 정부가 돈을 때려박으면서, 그리고 유럽도 지금 가세했죠. 보조금으로 전 세계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인프라 이쪽을 돈으로 부양시키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걸로 침체까지도 어떻게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물론 좀 그건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당분간은 이쪽으로 돈이 좀 흡수되지 않을까. 정부 주도의 투자 이 분야를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좀 긴 관점일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은행 파산 이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좀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대표주들만 정리해왔습니다. 미국 반도체 대표 수혜주 엔비디아,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 미국 반도체 ETF, 원자재 관련 ETF, 리튬이나 전기차 ETF, 미국 인프라 주도 사이클의 ETF,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 주식들이 수혜를 좀 볼 수도 있겠죠. 미국 내수에도 영향을 받는 S&P 500이 뭐 대표적이고, 친환경 ETF, 다우도 미국 주도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 이 정도 ETF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기 관점보다는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미국이 반도체, 전기체, 배터리 제조 부활시키고 다 가져간다라는 속셈을 너무 좀 대놓고 드러내고 있어서 좀 얄밉기도 하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을 더 해야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봐야겠죠.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스러울 것 같다. 그래서 미국, 유럽 자국 보호무역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더 본색을 드러낼 것 같다. 중국에 대한 대중국 반도체 제재는 4월부터 본격화될 것 같고, 또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탈세계화와 정말 각자 도생, 각국이 알아서 살아남는 시대가 더 심화될 것 같은데, 야, 중간에 우리는 무역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괜찮을지 정말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돌아오는 주부터 서머타임 적용되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 미국 주식 하는 거 1시간씩 땡겨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원래는 밤늦게 11시 반, 3시 30분부터 6시까지였는데 1시간 땡겨가지고 열립니다. 또 이제 봄이 와가지고 3월부터 11월까지죠. 22시 30분부터 05시 5시까지. 그리고 데이마켓 낮에 매매하실 분들은 오전 9시부터 16시 15분까지. 물론 이게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저는 이제 미래세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데이마켓도 그리고 정규장도 1시간 땡겨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